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입니다. 음, 이른 아침부터 음, 아, 네. 습관이 돼가지고 예. 간단하게 지구과학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인물하고 화면은 똑같고요. 제가 이제 1, 2, 3번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업 안내를 드릴게요. 내일이 수능인데 예, 글쎄 저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뵐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언제 커가지고 2학년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참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한 2년 남았죠. 예, 슬기롭게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현재 저는 지금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학원 강남 메가스테에서 예,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고, 다원하고 이제 시대하고 세움에서는 고2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에서는 이제 재수생들하고 수능 수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원하고 세움에서도 고3 수업 같이 진행하고요. 예, 서울대학교 관련 학과 나왔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그럼 이제 수능으로서의 지구과학의 위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응시 인원하고 성적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많습니다. 선택자가. 예. 작년도 많았고요. 그 전에도 많았고요. 개정 전에도 많았고요. 늘 제일 많습니다.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제일 많이 선택하고요. 물리나 화학은 그에 비해서 이제 절반 정도 인원이죠. 학생들이 조합을 어떻게 많이 짜냐면 여기 통계를 내보면은 생지 조합이 제일 많고요. 한 30% 되고, 그 다음이 지구과학이 이제 좀 물리 마지막 단원이 물리 내용에서 좀 도움받기 때문에 그 다음 한 20% 정도의 비율이 이제 물리, 지학 정도 이렇게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가든지 간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아무래도 그 이유는 뭐 선행도 필요 없고 그리고 좀 문턱이 얕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원을 가든지 간에 학생들이 그날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좀 어려운 단원들의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좀 심리적인 장벽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를 보시면 예, 6월이나 9월 모의고사가 아니고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전에도 등급이 대체적으로 다 그 네 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냐면 선택자 수는 제일 많은데 1등급을 받을 때 점수가 제일 낮다 보니까 고득점을 받을 때는 상당히 표점에서 유리한 과목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점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만점자 수가 100명이 안 됐어요. 90 몇 명밖에 안 됐어요. 특히 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10%대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본 시험은 항상 어려운데 6월 시험이랑 9월 시험은 상당히 좀 쉽게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쉬웠고,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 같은 거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킬러 문제가 화두가 됐었죠. 딱히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점수가 높았던 건 아니었고요. 매년 그랬어요. 6월하고 9월 시험은 항상 높았는데 본 시험에서 어려웠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상컨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과목의 성격이고. 그럼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제가 왜 고득점이 어려운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 가시면은 전체 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시냐면은 일단 많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아마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단원명이 나올 텐데 타 과목에 비해서 단원명이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단원명이 23개인데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단원은 23단원인데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20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한 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방대한 양을 한 단원 굉장히 또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양은 정말 너무나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제 고르게 또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진입 장벽은 낮은 대신에 이거를 단시간에 자기 걸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좀 어려움이 따라요. 일단 양이 많아요. 그리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어떤 외워야 될 게 많고 지엽적인 게 많고 뭐 고런 부분들도 어려움을 가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 지금 단원명이 있는데 내신 기준으로는요. 예. 대부분의 학교가 뭐 이렇게 단원을 섞어서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는 쭉 진도를 나가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놨는데 단원의 성격이 대단원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진행될 때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예를 들면 1단원은 고체지구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제 지구과학에서 알고 계시는 또는 그동안 이제 겪으셨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 뭐 암석이 등장하고 뭔가 좀 지엽적이고 암기할 내용들이 많다면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고요. 본격적인 수능 문제가 나오고요. 3단원 지금 학생들하고 저하고 기말고사 통과하고 있는데 우주단원이라고 해서 내용에 물리 내용이 들어가요.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도 마지막 20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요 물리 문제였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고3들이면은 이제 요 세 가지 단원들을 고르게 학습해야 되고 고2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시험에 집중하면 돼요. 1단원은 조금 요 외우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2단원은 자료 해석 연습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누적이 아니다 보니까 내신 기준으로서는 지나간 단원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1단원 내용을 알아야지 2단원을 배우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각각의 단원마다 각각의 시험마다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3들은 양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양이 많은 것들을 시간 내에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고2들도 보면은 중간 기말로 나뉜다 하더라도 6개에서 7개 정도 단원이 한 번에 시험에 들어가는데 고2 기준으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고3들은 전체 단원의 양이 많은데 한 문제당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단원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어떤 개념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내신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단원당 여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세세하게 모든 페이지마다 굉장히 세세하게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은 뭐 옆에 설명을 보시면은 뭐 내용이 판이하다라든가 양이 많다라든가 요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요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단원의 성격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원이 이렇게 평이한 가운데 난이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요거보다 요게 어렵고 2단원보다 3단원이 어렵고 학생들이 지금 2학기 기말고사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또 각각의 단원 안에서도요. 제가 킬러를 표시해 주자면 해드리자면 요런 단원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킬러 단원들이 등장하거든요. 단원 기준으로요. 이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원 전체 중에서 킬러라고 불리는 중킬러, 킬러가 나오는 단원들이 좀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중간보다 기말이 어렵고 1학기보다 2학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등급은 앞에서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회마다 첫 번째 설명회를 할 때 제일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신 대비라는 거는 마지막에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괜찮은데 정말 좋은 등급을 쭉 갖고 가기 위해서는 첫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단원의 구성이 뒤에보다 앞에 쉬운 구성이다 보니까 첫 시험이 비교적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전체 단원 중에서. 그런데 이제 공부할 시간은 제일 많죠. 지금부터 이제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이 방학 대비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3-4개월 동안 첫 번째 중간고사 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첫 시험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중간고사 뚜껑을 딱 열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고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만점자가.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1등급 컷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첫 시험에서 만약에 삐끗하는 순간 이제 1년의 내신 대비가 이제 조금 꼬이게 되는 거죠. 물론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자기의 등급을 올리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처음 시험부터 쭉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서 요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들한테 늘 강조한 내용인데 첫 시험이 생각보다 쉽다. 그래서 첫 시험에서 삐끗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신이라는 시험은 수능하고 달리
일회성의 시험이잖아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재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그거를 시험을 치르고서야 깨달아요. '아 이럴 거면은 내가 좀 더 할 걸.' 그리고 특히 첫 시험이 쉽다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줄여야 되거든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반복 연습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이제 학생들이 미리미리 문제를 접해 봐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첫 시험이 굉장히 쉽다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 페이지는 이제 제 수업의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4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어서 목이 좀 잠겨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하면 되잖아요. 이제 시험을 말씀드릴게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20 문제에서 30 문제가 나오고요. 30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어 주관식 서답형 문제가 없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엔 30 문제가 나오고 20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서술형 문제가 많은 학교. 특히 뭐 근방의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6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당 뭐 1번 문제가 있으면은 괄호 1번, 괄호 2번 이런 식으로 딸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거의 한 10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비중이 뭐 많다 적다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거의 30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수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예. 한 문제 한 문제 특히 이 단원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나오고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해석하고 있으면은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번에 보시면은 시간의 압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 세 번째 줄에요. 예외 없이 거의 다 수능 자료에서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이 비율이 학교마다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능 자료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평가원 문제, 6월 문제, 9월 문제, 수능 문제, 그리고 고3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요. 3월 문제, 4월 문제, 7월 문제, 10월 문제. 제가 이제 적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신 소스가 첫 번째는 평가원 문제. 평가원 문제라 하면 6월 문제, 9월 문제, 내일 보는 수능을 뜻하고요. 여기에다가 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3월, 4월, 7월, 10월에 보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EBS 교재를 부교재로 선택을 하시고 어떤 학교는 교과서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EBS로 나가는 학교도 꽤 되는데 EBS 문제라 하면 1월쯤에 나오는 수능 특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쯤에 나오는 수능 완성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는 수능 완성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능 자료에서 내신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내시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섞이는데 그건 좀 교과서 내용 요거 조금 변형하시는 요렇게 대비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EBS. 근데 여기서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만 변형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검증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검증된 문제를 냈을 때 뭐랄까 뭐 이의제기라든가 어떤 그 리스크가 제일 적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들이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수능 자료를 가지고 고2 때부터 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학교에 수능으로서의 대비에도 유리해지겠죠. 여기서 대부분 나옵니다. 이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학교는 100%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할 때 가장 이제 좀 저비율이 적은 학교가 영동고가 있는데 영동고는 조금 대비가 좀 다르고 영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저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올 문제는 뻔하거든요. 나올 문제는 뻔한데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30 문제를 시간 안에 풀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눈에 익은 경우에는 풀이 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가 뭐지 해석하고 있는데 뭐 저하고 이제 과제장이든 방학 특강이든 미리 경험을 했으면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건 봤던 건데 이런 내용이지 하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압박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풀어야 되느냐. 이제 학생들이 이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마더통이나 자이 같은 평가 문제들이 이렇게 두껍게 모은 책이 나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매년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주로 어디에서 내시냐면은 기존의 기출보다는 당해에 실시된 모의고사를 주로 내세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 시행이죠. 평가 문제들은 기존의 어떤 책으로서 커버가 되지만 새로 치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치룰 때마다 그 문제들을 챙겨야 되겠죠.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봐야 될 문제가. 교과 과정 이후에 많이 누적됐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추립니다. 너무 오래됐거나 트렌드를 지난 문제는 제외하고 꼭 봐야 될 문제를 대략 500에서 600문제 정도를 추린 다음에 이거를 시험마다 과제장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EBS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매년 EBS 문제가 한 500여 문제가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내신 기간 동안 봐야 될 문제가 대략 한 120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기말 나누면은 이제 4로 나누면은 대략 한 300에서 400여 문제를 내신 기간 동안 보면 되는 거죠. 결국에 관건이 이겁니다. 이 3, 400문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내신 기간 동안에 이걸 보는 게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해요. 이유는 당연히 뭐 여러 과목하고 동시에 공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방학 특강 동안에 미리 접하는 학생들은 내신 기간에 좀 수월함을 느끼고요. 방학 동안에 접하지 않았으면 내신 기간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지구과학은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양이 방대하고요.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성적이 안 나와요. 물리나 화학처럼 어떤 센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고 내용을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그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자료 해석형 문제를 따로 내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시각이 없냐면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더통이나 자기 같이 쭉 나오는데 이 안에서 내신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런 시각들이 부족한데 그거 이제 제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의가 풀기에는 좀 너무 넘어가 있다. 너무 자료 해석형이다. 내신하고 연관된 문제들은 뭐 요 정도는 풀어야 되겠다. 그걸 여기서 이제 추려드려요. 예. 그래서 저하고 1년 대비를 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1년의 과정 동안 꼭 필요해야 될 평가원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 EBS 문제를 다 풀었다 보니까 만약에 지구과학을 그 다음 해에 수능까지 가져가는 학생들은 조금 앞서서 출발할 수 있고 좀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하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그림이 똑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오는 거는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가 그냥 텍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기준이고요. 땡땡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유인물이 이제 또 뭐 여러 뭐 또 돌아다닐 걸 생각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참고로 중동고입니다. 예. 중동고인데 첫 시험인데요. 뭐 그냥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제가 주었던 과제에서 대부분 그냥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문제를 변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세트가 미리 과제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저하고 미리 봤던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미리 겪은 학생들은요. 그런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고2고 여기서부터는 고3이기 때문에 좀 선을 그어주는 게 좀 필요했었는데 점점 요새 추세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3들이 푸는 문제들이 그냥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마지막 시험 지금 학생들하고 우주단원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고3들 배우는 수준까지 알려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의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장에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 정말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시험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도는 제일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다. 그래서 어, 그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첫 시험 때, 첫 수업 때, 방학 특강 때 정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고 아시죠? 가성비. 우리들이 소비 생활을 할 때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이게 가격 대비 얼마나 성능을 주냐. 이건 공성비인데 공부 대비 성과인데 제일 쉬운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노력하면 좋은 등급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삐끗하게 되면은 이제 1 년의 어떤 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험 너무 강조드리고 첫 시험 쉽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특강 회차 안내를 드리면은, 예, 총 9회차의 수업인데요. 아마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선생님들끼리 8회 구성으로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8회로 수업을 했었는데 지구과학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8회로 자르기에는 너무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회 수업으로 나가고,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 제가 나가는 그 수업의 순서는 역순으로 나갑니다. 3-2-1로 나가요. 이유는 우선은 가장 어려운 단원이 3단원이기 때문에, 예, 방학 동안 조금 긴 시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3단원을 처음에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해당하는 단원이 1단원이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방학 특강 마치자마자 그 내용이 그대로 중간고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1단원을 가장 마지막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그 안내는 옆에 또 네모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제가 미처 설명회 때 드리지 못한 말씀들은 이 유인물 곳곳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원교육에서 조금 제가 독특하게 수업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주중에 한 번 만나는 수업이죠. 예, 평일에 만나거나 아니면 주말에 만나거나. 그런데 1월 한 달 안에 끝내는 반을 하나 넣었어요. 이제 요거는 일주일에 2번 오는 반이에요, 집중적으로. 회차도 똑같고 커리도 똑같은데 주중 집중반은, 예, 주중에 아침에 만나 가지고 9회 수업으로 1월 안에 끝나는 반입니다. 총 2개의 반이 개설되어 있고, 어 개강하고 나면은 이제 그 공지가 될 거예요. 클리닉 시간이 공지가 되면은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좀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해결하고 갈 수 있고요. 방학 특강의 목표는 300-400 문제를 이제 내신 기간에 꼭 봐야 되니까 요 문제를 조금 미리미리 풀어보면은, 예, 첫 시험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 기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쉬워요. 예, 처음 학생들이 개념을 익히기 때문에. 너무 고난이도 문제는 9번의 수업만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학교 시험에서 꼭 다룰 만한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구성해서 과제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예, 제가 드린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